하지만 이런 서울 관련된 찬양된 글들이 너무 많이 쏟아지면서 이런 컨텐츠가 서울 관련된 컨텐츠, 서울병, 뭐 서울 뭐 그립다, 뭐 서울 거리, 뭐 서울 감성, 뭐 이런 해시태그들이 미친 듯이 올라오니 그 반면에 이게 실은 중국의 소분홍 세력들, 댓글 세력들, 대가리 깨진 애들, 이런 애들이 굉장히 많죠. 얘네들은 뭘 하느냐? 얘네들은 이제 한국과 서울을 비하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은 완전 반대편에 서가지고 그런 애들을 비판해요. 지금 중국의 MZ세대들은 한국 이상화에 빠져있다. 실제로 가보면 기대보다 평범하거나 불편한 점이 훨씬 많다. 이상적인 이미지에만 매몰되지 마라. 심지어 어떤 사람은 서울병에 대한 정의를 새로 내립니다. 所谓首尔病就是去了首尔之后才觉得自己上当了觉得用那些钱在国内做点别的更实际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울병이 뭐냐면 나는 저번에 서울에 갔어. 근데 서울에 가자마자 야 사기당한 느낌이었어. 이 돈 주고 서울 올 바에는 차라리 국내에서 이 돈으로 다른 거 하는 게 낫겠다. 이게 서울병이야. 바로 이제 비하하는 자, 예를 들어서 중국 사람이 한국 와서 여행 한 뭐 4박 5일 하고 돌아간 데 있어가지고 뭐 사치만 안 한다면 제가 봤을 때 100만 원이면 되거든요. 100만 원으로 중국에서 뭐 할 건데? 뭐 할 건데? 중국의 여행 문제가 뭐냐? 중국의 모든 여행 컨텐츠는 어디를 가나 다 복붙이야. 먹거리, 복붙, 문화체험, 복붙, 복사 붙여넣기, 복사 붙여넣기. 어느 도시를 가나. 그게 지금 중국 문제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중국의 수조를 투입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 관광지, 인공 관광지, 고성들, 그거 다 지금 밀어내고 있어. 사람이 없어요. 중국의 지금 여행 컨텐츠, 복사 붙여넣기. 물론 뭐 오리지널적인 그런 여행 컨텐츠는 훌륭하지. 근데 그거는 뭐 한 몇 개밖에 없어. 중국 땅덩어리 큰 거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다. 물론 뭐 안 가봤다 중국을. 그럼 할 거 많지. 베이징 가서 자금성도 가보고, 이화원도 가보고, 거리도 돌아보고, 상하이 가서 동방명주 보고, 총칭 가서 총칭이 그 빌딩 보고, 산 위에서 호거도 한번 때려주고, 안 가봤으면 할 거 많아. 근데 이제 좀 중국을 여행 좀 해봤다. 그러면, 느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중국 여행을 많이 해보신 분들 댓글 달아주세요. 무조건 느낀다니까? 중국 여행을 많이 가보잖아? 비슷비슷해, 이제. 물론 한국인들도 한국을 잘 안 돌아다니는 이유가 한국 여행을 많이 다녀본 사람들한테는 한국은 뭐 어딜 가나 거기서 거기 느낌 그러면서 해외 나오는 그런 것도 많잖아요. 뭐 그건 뭐 마찬가지지. 서로 똑같은 거야. 그러면서 이런 비판이 많습니다. 반박글들 중에 비싼 여행비 쓰고 나서 효과 대비 실속이 없다. 서울병 그만 닥쳐라. 그리고 또 반대판은 또 이런 게 있죠. 중국 자존심. 이게 이제 소분홍들이 등장할 시기인데 중국은 진짜 국가주의, 중국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 어디가 좋든 간에 중국보다 좋을 수는 없다. 서울이 그렇게 좋아? 좋아. 서울 좋은 거 알겠는데 그래도 중국보다는 안 돼. 그 중국의 이상한 삐딱한 그 분홍색 자존심. 그러면서 서울을 막 이렇게 젊은이들이 막 찬양을 하니까 악플을 달지. 그러면서 이제 이런 뉴스에서도 이게 나왔죠. 중국 젊은이들은 지금 서울병에 걸려있다. 그러면서 그런 컨텐츠들이 올라오고 틱톡에 뭐 쇼츠 이런 것들이 올라오니까 중국 네티즌들은 댓글 바로 야 이게 무슨 컨텐츠야. 한국도 악플 다는 애들 그런 거랑 비슷하잖아요. 야 기자야 할 일 없냐? 이런 기자 왜 올리냐? 이런 기사 쓸 시간에 다른 기사나 쓰지? 뭐 그런 댓글도 많이 걸리고 비꼬는 댓글들 이런 것도 많고요. 그러면서 이런 반응 또 있죠. 이건 당연히 또 있는 거고 몇몇 중국인이 서울병이라고 떠든다고 해가지고 모든 중국인이 다 서울병 걸린 것처럼 얘기하지 마라. 그냥 몇몇일 뿐이다. 심지어 이거는 좀 진짜 이건 진짜 좀 어이가 없는 건데 자 여러분들 중국이 보이지 않는 세력 중국의 공산당 중국의 자금 이런 것들이 실제로 한국으로 들어와가지고 언론을 매수하고 방송국 정치인들 매수하고 이런저런 뒷문을 뚫어가지고 중국의 자금들이 한국에서는 다양한 일을 하면서 다양하게 세력을 펼치고 있죠. 그죠? 이거는 팩트예요. 이건 진짜입니다. 진실입니다. 이거. 근데 중국인들이 뭐라 하는지 알아? 한국이 중국의 언론에 침투한 거 아니냐? 진짜 너무 어이가 없네 진짜. 한국 언론이 중국 젊은이들이 감성 소비를 과장해서 기사도 만드는 것 같다.
이거 중국의 젊은이들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이거 한국으로 꼬셔가지고 돈 벌려 하는 거 아닌가. 지금 한류가 중국을 침투하고 있다. 진짜 애들이랑 소통이 안 답답합니다 진짜. 우리는 정말 말 그대로 문화력이잖아. 문화력이 그냥 뚫고 들어간 거 아니야. 근데 얘네들은 이건 뭐 언론에서 지금 중국 내부 언론 매수한 거 아니야 이거? 이런 비판들이 생기는 이유는 많은 중국인이 국가와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한국만 멋지게 떠받들리는 걸 보면 왜 우리 중국 문화나 도시의 장점은 제대로 못 보나, 그러면서 바로 비교를 하고 중국이 한국보다 훨씬 낫다. 바로 딱히 뭐가 나온지는 몰라. 하지만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무턱대고 아니야 중국이 한국보다 나아. 이런 애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 예를 들면 비용, 관광객 몰림, 문화 차이 이런 거를 무시하고 로맨틱한 면만 강조되는 걸 경계하라,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지. 야, 니들이 맨날 그런 영상만 보니까 서울 좋아 보이지. 야, 니들 서울 갈 돈은 있어? 서울 물가가 얼마나 비싼지 알아? 그리고 갔을 때 야, 그 예쁜 곳에 너만 있을 것 같아? 니만 그렇게 편안하게 사진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아? 거기 다 사람들이야. 근데 팩트는 뭐다? 다 사람들 맞지. 근데 다 중국 사람들이야. 거기 다 사람들이야. 그리고 문화 차이도 있어가지고 니들이 그렇게 막 편하게는 못 느낄 거야. 억지 반박이죠, 그죠? 억지 반박. 그러면서 이런 반박을 내는데 실제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반박을 하는 거는 일반인의 반박도 있겠지만 실제로 댓글 작업들이 엄청 많습니다. 댓글 작업들, 언론 작업, 댓글 부대. 실제로 엄청 많아요. 이런 걸로 이제 분위기를 바꿔버리는 거야. 서울이 그렇게 좋진 않구나. 저거 환상이구나. 저거 말도 안 되는 거였어. 이걸 바꾸기 위해서 실제로 댓글 작업을 합니다. 하지만 또 그 반면으로는 실제로 중국인들한테 해외의 세상이 어떤 건지를 알려주는 그런 인플루언서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중국에서 제일 많이 돌았던 게 한국은 진짜 헬이다. 한국 사람들 너무 못 살아가지고 자살률 1위에다가 한국 사람들이 물가가 얼마나 비쌌으면 고기를 못 먹는데, 수박이 비싸서 못 사 먹는데, 이런 얘기가 진짜 많았거든요. 실제로 이거를 믿는 중국인들도 꽤 많았어요. 하지만 이건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죠? 사실이 아니라는 거를 증명해주기 위해서 한국을 찾았던 그런 인플루언서도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가고 뭐 유럽도 가고 가서 어떤 식으로 비교를 해주냐. 자, 예를 들어서 난 그 컨텐츠를 봤어.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이렇게 공사판에서 일하는 한국인을 찾아가. 그래가지고 그런 공사장에서 막노동하는 그런 사람을 찾아가지고 한 달에 얼마 버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 한 달에 한 400 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럼 400을 벌면 400 버는 사람을 그럼 하루에 얼마 버냐 이렇게 하면 30을 나누면 되잖아. 그러니까 하루에 13만 원 정도가 되는 거야. 그리고 그 13만 원을 가지고 그리고 중국의 그 공사판에서 일하는 사람, 그 사람이 버는 일당, 하루 일당을 비교를 해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공사판에서 일하는 사람은 하루 일당이 대략 한 300元이라고 치자. 300엔, 200엔. 그럼 한국 돈으로 그냥 대략 한 5만 원이라고 쳐. 그 정도 안 돼. 아니다. 중국 공사판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 정도 안 돼요. 중국 공사판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거보다 훨씬 적어요. 그래, 그래도 하루 일당은 요즘 어떻게 되는지 또 모르겠네. 옛날에는 하루에 한 100원, 200원, 그냥 한국 돈 한 2, 3만 원 정도 그랬었는데, 아무튼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중국의 그 공사판에서 일하는 사람의 일당과 한국의 공사판에서 일하는 사람의 일당을 가지고 마트를 갑니다. 마트 가서 장을 보는 거예요. 말 그대로 수박도 사고 고기도 사고, 진짜 한국 사람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못 먹고 있다라는 그런 음식들을 다 사. 근데 여러분들 13만 원 가지고 마트 가잖아. 얼마나 많이 사는데. 그냥 진짜 카트 한 개가 그냥 거의 뭐 반이 찰 정도로 계란 한 판에다가 고기 몇 접시에다가 몇 팩에다가 뭐 수박도 당연히 넣고 샀는데도 막 이만큼 싸요. 근데 중국은 일당의 구매력이 그 정도가 안 되거든. 중국은 그 일당의 구매력이 얼마 못 사. 그러면서 이거를 비교해 주는 거야. 봐봐. 한국의 공사판에서 일하는 인부가 하루 일당으로 살 수 있는 거는 이만큼이고, 중국의 공사판에서 일하는 인부가 하루 일당으로 살 수 있는 거는 이거야. 이걸 비교해주면서 진짜 말 그대로 팩트를 얘기해주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니들이 알고 있는 한국 사람들 수박을 못 먹는다, 한국은 가난하다, 한국 사람들은 못 산다, 고기도 못 먹는다, 그거 다 가짜인 거야 라면서 이거를 팩트 체크를 해주는 그런 컨텐츠를 하는 인플루언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얼마나 좋은 컨텐츠예요. 말 그대로 이 세상을 보여주고 말 그대로 팩트 체크를 해주는 그런 컨텐츠잖아. 근데 여러분들 충격적인 게 뭔지 아세요? 이 친구도 중국에서 팔로워가 몇백만이에요. 몇백만이고 연봉 당연히 억 단위겠죠, 그죠? 몇백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 애인데 바로 며칠 전에 사회 매장을 당했습니다. 모든 사이트에서 그 사람의 계정, 그 사람의 채널을 다 봉쇄를 해버렸어요. 이거는 사이트에서 한 게 아니야. 이건 나라에서 한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이 후천펑입니다. 후천펑. 완전 봉쇄됐어요. 이 사람은 이제 자기 얘기를 할 곳이 없습니다. 어떤 이유냐고? 자, 봅시다. 일단 이 사람이 말 그대로 팩트만 얘기한다고 했잖아. 얘기했던 그런 팩트들이 그냥 중국 공산당이 듣기 싫은 소리야. 어떤 팩트가 있었냐? 중국 폰은 아직 애플 폰을 못 따라간다. 팩트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한 반박이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전기차는 테슬라다. 중국 전기차 아직 테슬라한테 안 된다. 사실이거든? 중국에서는 이거 듣기 싫어해. 중국에서는 그런 사실을 듣는 걸 싫어해. 그러면서 여러분들 요번에 아이폰 17 나왔잖아요. 중국에서 그거 줄 서는 영상 봤어? 나 그거 보면서 진짜 웃기더라. 맨날 중국 애들은 미국을 자기들이 적이라고 하면서 타도 미국을 외치면서 미국이 최악이고 미국이 죄악의 근원이고 미국을 악마화 시키는데 미국 폰 나왔다 하면 진짜 미친 듯이 가서 대가리 깨진 거 마냥 줄 서. 부족해서 못 팔고 있대.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아이폰이 비싸잖아요. 실제로 비싸.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아이폰을 쓰는 사람은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는 사람이고 중국의 국산 안드로이드 폰을 쓰는 사람들은 그만큼 계급 차이가 난다. 폰만 봐도 계급이 차이가 난다. 맞는 말이거든. 중국 사람들, 일반 서민들 월급으로 아이폰 못 사요. 절대 못 사. 하지만 아이폰이 나오자마자 바로 살 수 있다? 걔네들은 어느 정도 사는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아이폰을 쓰느냐 혹은 중국의 그냥 안드로이드 폰을 쓰느냐 거기에 따라서 클래스 차이가 나거든. 날 수밖에 없어. 근데 이게 팩트잖아. 이 팩트를 싫어해 중국은. 특히 중국 공산당은 이런 사실을 싫어합니다. 이게 중국 공산당 좌파 이런 애들이 그냥 공통적인 거예요. 팩트를 싫어해. 왜 얘가 봉쇄를 당했냐고요? 왜 얘가 사회 매장을 당했냐고요? 사실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어떤 문제를 다뤘냐면 이런 문제도 다뤘어. 이 사람의 콘텐츠는 단순한 브이로그 인터뷰 이런 걸 넘어가지고 사회의 불평등, 그리고 중산층의 스트레스, 도시와 농촌을 비교하면서 나오는 사회 문제, 이런 것들을 다뤘거든. 이런 거는 되게 민감한 사회 구조적 문제야. 이거를 네가 사실대로 다루는 거는 공산당이 싫어해. 네가 그렇게 사실을 다루면 중국의 서민들이 깨어날 거 아니야.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공산당은 이때까지 왜 이걸 안 고치고 있지? 그럼 공산당 이미지만 실추되고 공산당의 믿음이 무너지잖아. 그렇기 때문에 네가 이런 사실을 네가 왜 얘기하냐 이거야. 그러면서 또 이 사람의 죄명은 이 사람이 온라인 사회 매장을 당했잖아. 어떻게 보면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진짜 심판을 받았잖아요. 이 사람의 죄명은 국산 제품을 깎아내린 죄. 중국 서민을 차별한 죄. 얘네 어떡하냐. 이건 그냥 사실 얘기했을 뿐인데. 그러니까 얘가 말한 거, 아이폰이 국산 폰보다는 좋다. 지금 중국산 폰보다는 아이폰이 훨씬 좋다. 사실인데 이거는 국산 제품을 깎아내린 죄. 이건 넌 죄가 있어. 아이폰을 쓰는 사람들은 사회도 지위도 높고 좀 이렇게 사회 계층도 좀 위에 있는 사람이다. 맞거든. 비싼 걸 쓰니까. 일반 서민들은 아이폰 막 못 사요. 근데 그건 뭐냐? 이거는 서민 차별이다. 왜 중국 인민들을 차별하느냐? 제일 많이 차별하는 게 중국 공산당인데 네가 뭔데 차별을 하느냐? 그치? 이 댓글 딱 그거야. 사실이고 팩트긴 한데 근데 기분이 나쁘네? 너 블랙. 너 밴. 그리고 중국은 SNS, 핫한 SNS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플랫폼이. 예를 들면 뭐 웨이보, 그 다음에 샤오홍슈, 그 다음에 틱톡, 여러 개가 있어. 여기에 있는 모든 계정들이 한꺼번에 다 블랙이 당했어요. 한꺼번에 다 봉쇄당했어. 이거는 회사에서 네가 무슨 지침을 어겼으니까 너 아이디 봉쇄, 이게 아니야. 이거는 그냥 지령 내려온 거예요. 아니 다 각자 다른 SNS 회사인데 어떻게 하루에 동시에 얘의 아이디 모든 게 다 봉쇄가 되냐고. 영구정지. 이거는 지령이에요. 사회 매장이야. 그리고 또 일부 네티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너무 과하게 자신을 드러냈대. 자기가 그러니까 아는 척을 너무 많이 했대. 아는 척을 많이 하고 있는 척도 많이 했대. 실제로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러면서 있는 척을 너무 많이 했대. 야, 중국도 그런 문화인가? 우린 다 같이 못 사니까 괜찮아. 그래서 우린 다 같이 못 살아야 돼. 너도 잘 살면 안 되고, 너도 잘 살면 안 돼. 이 새끼 잘 살라 그래? 야, 같이 끄집어내려. 너도 못 살아야 돼. 그러니까 우린 다 같이 못 사니까, 그래, 괜찮아. 나도 괜찮아. 위로된다. 우리 다 같이 못 사니까. 얘 잘 살라 그러네? 안 돼. 얘 끄집어내려. 얘 같이 못 살아야 돼. 그렇지. 돌아왔어. 그래. 또 우리 다 같이 못 산다. 위로된다. 개 병신 개씨. 에이씨. 한국도 그런 새끼들 있다. 진짜. 아무튼 이런 그냥 진짜 저도 이 사람 컨텐츠를 가끔 봐요. 왜냐? 정말 그냥 진짜 사실 기반에 얘기하는 비교 그런 컨텐츠를 많이 했거든. 사회 매장 당했어요. 이것만 봐도 얼마나 중국이 아직까지도 그런 사실에 민감하고 중국 인민들이 눈과 귀를 얼마나 막고 싶어 하는지 바로 티나. 그렇다면 왜 이 중국의 네티즌 댓글 부대들은 이런 혐한을 조장할까? 제일 큰 거는 뭡니까? 정치적 무기화예요. 정치적 무기화. 중국 공산당은 여론 작업을 외교 혹은 내부 통치 도구로 적극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진짜 중국 공산당이 제일 잘해. 옛날부터 하고 있었고, 한국이 미국, 일본과 협력할 때 중국 관영 매체에서는 한국을 배은망덕하다, 미국의 꼭두각시다라는 프레임으로 공격을 했었고, 특히 안보 이슈, 사드, 미한 군사협력, 대만 문제 등에서 한국을 비난하는 기사가 집중적으로 쏟아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한국을 욕하면서 어떤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느냐? 국내 불만을 전가하는 거예요. 국내의 중국의 인민들도 불만은 가지고 살 거 아니야. 공산당에 대한 그런 불만. 하지만 얘네들은 한국을 욕하면서 야 봐봐, 한국은 저런 새끼들이야. 그러면서 공동의 적이 한국이 되는 거면서 다 같이 한국을 욕하면서 공산당에 대한 불만이 한국으로 시선이 집중되는 거예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지금 중국의 내부 실정은 제가 여러 번 다뤘지만 중국 청년 실업, 집값 하락, 경제 침체, 그 다음에 중국의 내부인들, 중국 체제 내에 있는 사람들이 부정부패, 탐욕 이런 것들이 문제 많죠, 그죠? 이런 게 문제가 많으니까 내부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어. 하지만 중국도 인구가 그렇게 많고 사람들이 지금도 안 그래도 시위를 조금씩 하고 있잖아요. 근데 중국도 만약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길거리로 나와가지고 시위를 하면 그거 어떻게 막을 수가 없거든. 하지만 그런 불만이 그렇게 커지기 전에 공공의 적을 만드는 거야. 그게 어디야? 한국이야. 한국은 우리 중국이 한국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얘는 막 미국이랑 손잡고 일본이랑 손잡아가지고 중국을 맞서고 있고 배응만덕한 새끼들 이러면서 다 같이 한국 욕을 하면서 단결을 올리는 거예요. 중국의 단합력. 그러니까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한국은 가까우면서도 아주 안전하게 비난할 수 있는 상대인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한국을 들먹이면서 한국을 가지고 정치를 할 수 있다 이거야. 근데 얼마나 만만하겠습니까? 지금 한국 돌아가는 거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러다가 내 채널도 봉쇄 당할라. 무서워라. 무서워. 봉쇄 당하는 거. 사회 매장 이런 거 생기는 거 아니야? 이제 한국도? 야, 아주 중국을 두 손을 공손히 모아가지고 모든 걸 중국에 바치고 있는. 이러다가 나도 사회 매장 당하겠어? 그리고 또 중국이 이런 한국을 상대로 부정적인 댓글 작업을 하는, 그리고 혐한을 이렇게 조장하는 이유가 또 뭐가 있냐면 문화적 경쟁 심리. 이게 뭐냐? 한국의 문화와 콘텐츠가 중국 젊은 층을 사로잡는 거는 당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예를 들면 그냥 한국의 컨텐츠들 중에서 그냥 고만고만한 로맨틱, 코미디, 액션 이런 영화가 있을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민감한 그런 예를 들면 옛날에 그 택시기사 광주 사태를 다뤘던 그런 영화라든지, 아니면 전쟁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 그런 약간 좀 민감한 그런 영화들이 중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거 땀만 먹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한류를 검열하고 차단을 하고 한국은 별거 아니다, 한국 컨텐츠 그렇게 좋아하지 마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대만에 주걸륜이라는 가수가 있어. 주걸륜이라는 가수도 얘 한류 되게 좋아합니다. 한국의 스타들 좋아하고 그 지드래곤이 대만 왔을 때 지드래곤 막 초대해가지고 막 사진도 찍고 그랬어. 주걸륜은 중국 쪽에서는 탑입니다. 중국에서는 주걸륜이 지드래곤이야.
완전 탑이에요. 주걸륜 이상이 없어. 그 정도로 탑급인데 주걸륜이 탑이 된 그런 이유 중에 한 개가 옛날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주걸륜은 뭐 이렇게 정치 입장 그런 게 없어요. 중국 대륙에서도 활동을 해. 그러면서 중국 사람들 상대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류 여러분들 너무 빨아주지 마십시오. 한류 벌거 아닙니다. 중화류, 화류가 최고입니다. 그걸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고 다녔어요. 한류 별거 아니에요. 화류가 짱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주걸륜이 얼마나 예쁘겠어. 아이고 고와라. 내 새끼 내 새끼. 그래 너 대륙 와서 돈 벌어. 근데 막상 여러분들 주걸륜은요, 중국 사람 아니면 주걸륜 잘 몰라요. 누가 알아? 주걸륜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 하지만 중국인들만 알지만 중국인이 전 세계적으로 따지면 20억 정도 되니까 주걸륜이 그 정도 되는 거야. 뭐 외국 애들 주걸륜 잘 몰라. 하지만 한국의 GD라든지 한국의 걸그룹, 한국 K-팝 아이돌들, 그건 뭐 국적, 나라, 뭐 인종 불문하고 다 알아보잖아요. 그게 파워의 차이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그런 댓글 작업을 한 결과가 중국의 요즘 애들이 하는 얘기가 한국은요, 걔네들은 맨날 중국 거 갖다 베껴가지고 그걸 다 지들 거라고 해요. 한국이 최악이에요. 일본보다 나쁜 나라가 한국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게 요즘 어린애들이 다 그렇게 세뇌가 됐어. 하지만 좀 사는 집안 애들, 교육을 좀 받은 애들은 그게 아닌지 알지. 그러면서 한국에 와보고 역시 중국 내부에서는 세뇌를 하고 가스라이팅을 하구나. 한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 하지만 그 사람들이 다시 중국 대륙으로 돌아갔을 때 찍소리 못하지. 왜? 말 함부로 했다가 사회 매장 당하거든. 그게 중국입니다. 여러분들 한국도 중국처럼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진짜 원합니까 진짜? 님이 말 잘못한 거 한마디로 사회 매장이 되는 사회, 그런 나라에 살고 싶어? 정신 차리세요. 님들이 지금 말을 내가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서 온라인 커뮤니티나 댓글로 아무 댓글이나 막 달 수 있는 거는, 그거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서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중국에서 그거 못해. 근데 한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면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중국 사람들처럼 살아야 되는 거야.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아무 말 찍소리도 못하면서 불이익을 당해도 그냥 뭐 조아리면서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